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후나세 슈즈케 선생님의 항암제로 살해당하다라는 1부, 2부, 3부 책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항암제 독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어떻게 암 환자가 빨리 효과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항암제로 살해당하다의 후나세 슌스케 선생님의 책에 써 있는 중요한 내용들과 또 막스 거슨의 식사요법 10가지 식사요법, 그리고 벤만겔리지 박사님의 신비한 물치료 건강법에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책 1권, 2권, 3부 중에 한 권이라도 보신 분 계세요? 여기 암 환자가 한 분도 안 계시나 보네요. 네, 이 책이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책이고 또 많은 분들을 이제 생명의 길로 인도한 굉장히 좋은 책인데, 여러분들이 아직 못 접하셨다면 이번 시간에 아주 핵심 포인트만 딱딱딱딱 짚고 넘어가셔서 잘 습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항암제로 살해당하다라는 책은 사실 암 환자들에게 그리고 의료인들에게 가장 많이 경각심을 일깨운 그런 아주 좋은 추천할 만한 저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면요. 항암 1권, 2권, 3부가 있는데요. 자, 특별히 지금 오늘 1부에서는요. 2008년 9월 3일 조선일보 27면에 이런 내용이 이제 실려 있습니다. 암 환자의 80%는 항암제로 살해되고 있습니다. 암 환자의 몇 프로는 80%는 대다수가 항암제로 인해서 살해되고 있습니다. 후생 노동성의 암치료 담당 기술관, 일본은 우리 보사부 보건복지부가 와 비슷한 것이 후생 노동성입니다. 암치료 담당 기술관조차 항암제는 맹독성으로 암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답합니다. 또 맹목으로 살해당한 환자는 매우 많다고 증언합니다. 나아가 항암제는 강렬한 발암물질로서 투여하면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다고 합니다. 자, 의사 271명에게 질문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항암제를 투여할 것인가 하고 질문했을 때 270명의 의사는 270명 1명 가운데 단 한 명만 제외한 270명의 의사는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도쿄대학 의학부 소속 교수 4명은 수천 명이나 되는 환자에게 항암제를 투여하고 정작 자신들이 암에 걸리자 항암제를 거부하고 식이요법으로 암을 고쳤습니다. 오카야마 대학 의학부 부속병원에서 1년간 사망한 암 환자의 진료 기록을 철저히 조사했더니 80% 이상이 암이 아니라 항암제나 방사선 등의 암 치료 부작용이 사망의 원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박사 논문으로 발표하려 했던 젊은 의사는 눈앞에서 학장이 자신의 논문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병원에 암으로 통원 입원하면 당신도 80%의 확률로 사망할지 모른다는 무서운 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병원의 문을 두드릴 자신이 있습니까? 후생노동성, 한국의 이 보건복지부와 같은 책임자인 의료과장국, 의료과장조차 항암제는 아무리 사용하고 또 사용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약을 보험에 적용시켜도 되는 겁니까? 라며 내부 고발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무분별한 아무 생각 없이 3대 대중요법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는 부작용에 대해서 한 번도 고려해 보지 않았던 분들에게 많은 경각심을 일깨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단 항암 방사선 수술이 나쁘다 좋다 하지 말라 하라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항암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나 대다수 그렇다고 병원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면 반드시 여러분 정형외과 가셔야죠.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팔이 부러진 데가 아물고 다리가 붙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암은
100%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에서 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잡으신 다음에 그 외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는 건 모르겠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놔비두고 자르고 지지고 복구해봐야 효과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굉장히 오히려 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아주 악액질 카케시아 사이클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간세포는 6주 만에 재생될 수 있다는 것에서 여러분이 희망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간이 재생되고 복구되면 간은 질병의 관문입니다. 다시 회복된 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다시 여기 여사님들처럼 다시 회복되실 수 있는 거예요. 뼈까지 전이 돼도 다시 회복돼서 짱짱하게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또 우리 애모 여사님도 보시니까 어때요? 지금 이제 상태가 상당히 좋으시고 예, 그다음에 어저께 보니까 검사 결과가 2개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29년 만에 2-3개 나온 분은 요새 처음 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 여기 또 있습니다. 약간 나이롱으로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많이 올라가셔서 예, 아주 굉장히 회복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분들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아신 다음에 오늘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항암제의 본질이 사실은 암세포를 억제하기보다는 암세포가 더 생겨나도록 응원하는 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이제 백혈구 NK세포가 여러분 모두와 저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작용해야 되는데 암 환자들은 NK세포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 암세포가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 살상세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추럴 킬러 백혈구 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중요한 면역세포인데 오히려 항암제는 이 면역세포를 공격하고 격감시켜서 암세포를 아주 활발하게 기쁘게 응원하는 그런 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암제의 본질을 일컬어서 암세포를 억제하는 약이 아니라 응원하는 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NK세포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매일매일 발생하는 저도 여러분도 하루에 3,000개에서 5,000개 정도의 앱노말 이 멜리그넌트 이 악성 세포 비정상적인 그래서 정상적인 세포 대신에 이 망가지고 손상된 세포 다시 말하면 이 암세포는 세포 자살 명령을 받고 이 아포토시스 명령을 받고 세포가 손상됐으니까 너 죽어야 돼. 그리고 다시 정상 세포가 계속 재생되고 복구되어야 되는데 암세포는 이 NK세포가 기능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브레인 커맨드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죽으라는 세포 자살 명령을 받지 않고 계속 지 맘대로 복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질서를 따르지 않는 보고 사람들 보고 암적인 존재라고 표현하듯이 우리의 세포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손상된 세포가 똑같이 지 붕어빵을 찍어내는 것을 일컬어 암세포라고 하죠. 그런데 이 암세포 비정상적인 앱노말 이 멜리그넌트 세포를 제거하지 못해요. NK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면. 그래서 NK세포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암제는 NK세포가 이 암세포를 잡아먹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두 번째는 T세포가 공격할 수 없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일을 NK세포가 하는데 그리고 또 암의 재발과 암세포가 전이 되는 것을 방지해주고 항체가 결합할 때 암세포를 공격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NK세포의 장점인데 NK세포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억제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항암제의 특성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스키무라 다카시 국립암센터 명예총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항암제의 주작용은 지금까지 NK세포가 한 것처럼 이 백혈구가 이 매일매일 발생하는 암세포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오히려 항암제는 NK세포가 암세포를 제거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백혈구를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등이 주요한 항암제의 주요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종양이 축소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저께 보신 것처럼 암의 크기가 준다고 여러분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는 현저하게 줄었는데 환자는 가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아주 끈질깁니다. 그래서 암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몸이 이제 여러 가지 호전 반응을 겪고 5단계 해독을 하면서 이 몸속에서 온갖 기생충과 암세포의 근원이 되는 온갖 기생충과 신장에 있는 시스틴 결석, 요로 결석부터 간과 담낭에 있는 모든 담석들이 점점 이 젖산 피루부산과 함께 단단하게 섞여야 돼서 그것이 유방에가 있으면 유방암, 간에가 있으면 간암, 신장에가 있으면 신장암 이런 형태로 딱딱하게 이 석회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약간 처음에는 할머니처럼 이렇게 막 걸어 다니다가 이제는 허벅지가 제가 여기 우리 집에서 웰리힐리까지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제 허벅지가 씨름 선수 허벅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리 씨도 이제 여기서 여기 오는데도 이제 근육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 암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암세포는 그냥 빠져나가지 않는다. 아주 이 발악을 한다고 합니다. 이 몸에서 빠져나갈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5단계 해독이 끝나고 6개월에서 1년이 고비예요. 그때는 수치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뭐 종양 표시자 수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수치에 연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항암을 하다가 중단하면 1600배의 속도로 분화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암에 먹이를 다시 넣어주지 않으면 더 이상 얘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마음을 먹지 마시고 천천히 이대로 믿고 그대로 이 일편단심 올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6개월, 1년 뒤에는 암세포 짜이나 저기 하늘말 저 산꼭대기에다 다 던져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림프 쪽에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허리로 갔다가 등짝으로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암세포가 이 발악을 합니다. 어디로 빠져나갈지.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대장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돼요. 활발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끈질깁니다. 안 나가려고 발악을 해요. 그래서 암세포를 전멸시킬 정도의 약을 투여하면 그 전에 어제 보신 것처럼 암세포도 줄어 있는데 환자는 가고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환자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암제로 암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이 책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라 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암은요. 항암 방사선 수술에 3대 대중요법을 한 사람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의 생존율의 차이는 어제 보신 것처럼 2.1%였습니다. 죽도록 고생하고.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암은 아무 치료도 받지 않는 경우가 가장 낫기가 쉽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이 늘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병원의 이 원장님이 이 얘기를 하십니다. 암센터 원장님이. 병원문 닫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암 환자 모두가 회복이 된다면 좋은 일이겠죠? 마가라 원장님에게 박수 한번 보냅니다. 아마 병원문 닫지 않으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닫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암의 병이라고 1988년 미국 국립암연구소 보고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암제는 단순한 독약이 아니라 강한 발암성을 가지고 있어서 환자에게 투여하면 다른 장기에 또 다른 2차 암, 호지킨 림프종이 다 뭐냐면 전이된 모든 암들은 바로 항암제의 발암성에 의해서 다른 암, 2차 암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항암제는 암을 발생시키는 발암제이고 암을 증가시키는 증암제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모든 의학적인 논문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면 더더욱이 감사하겠습니다. 게다가 어떤 항암제도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효과는 거의 없었다는 절망적인 결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신의 손이라고 불렸던 사가현립병원의 외과 원장님이시던 닥터 야야마 도시히코가 결단을 내렸어요. 메스를 버리기로. 마치 전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이셨던 콜텔 에세스틴 박사가 유명한 외과 수술 전문이신데 그분이 돈 버는 의사를 포기하고 환자들에게 원 다이어트로 많은 말기 관상동맥 질환자들의 심장을 뻥뻥 뚫어냅니다. 이 막혀있는 이 스텐트나 바이패스로 혈관 우회로 수술로 심장혈관을 다 뚫다가 계속 막히니까 결국은 메스를 버린 것처럼 이 야야마 도시히코 선생님도 메스를 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암세포를 잘라내고 또 아무리 또 잘라내도 암세포는 계속 생기고 병은 낫지 않았을까요? 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은 절제해도 또다시 재발한다는 무력감 때문에 닥터 야야마는 메스도 항암제도 방사선도 모두 그만두고 이제 환자들에게 대초의 요법을 적용한 지 벌써 9년째 이 박사님은 얼굴에 자신감에 차 있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암이 더 이상 많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가 빅3 수술, 항암, 방사선의 대중요법 빅3 처치에 의지하는 이유는 뭘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처음 갔을 때 이거 수술 안 하면 금세 전이돼서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라는 위협성 발언 때문이죠. 바로 전이라는 말의 위협성 때문인데 이대로 두면 다른 곳으로 전이돼서 위험해져요. 그러면서 항암 안 하고 수술 안 하면 얼굴도 쳐다보지 않으면서 막 화를 내시고 죽으려고 그러냐고 막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위축이 되죠. 예, 그래서 환자가 새파랗게 질려서 선생님 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살려만 주세요. 하면서 절박하게 매달리면서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게 됐어요. 66세의 아요야마 요시야키 씨는 52세 때 6시간에 걸친 대수술로 식도암 전 적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식도를 절개해낸 것도 괴로운데 거기다 위암 수술, 참 저도요 이 환우분들 보면 위암 수술하고 오신 분들은 곧 얼마 안 있어 식도 절제하고 오고 식도 절제하신 분들은 위 절제하고 연달아 줄줄이 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원인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대장암, 위암 계속 연속적으로 도미노로 붕괴되는 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무려 4차례나 걸친 암 투병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암까지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전이돼서 손 쓸 수 없게 됩니다. 라는 의사의 말에 놀라 의사가 권하는 대로 따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4번째 암 투병 중에 이 정도 되면 거의 말기 중에 말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 어제 우리 보셨잖아요. 이 무슨 황금알인가 그 프로에 송 박사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신 거 보셨죠? 그분도 4번의 암 수술 이후에 자기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는데 생존한 이유는 항암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분도 4번째 암 투병 중에 4번의 수술 이후에 대체요법을 알고 빅3 처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닥터 거슨 요법을 통해서 논의를 적용하면서 암을 깨끗이 소멸시켜서 지금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환자들의 사례가 이제 이 책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라면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책에도 이제 역시 암을 이기기 위한 막스 거슨의 10가지 방법이 소개가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막스 거슨 그 요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짧게 살펴봤지만 여기 추려놓은 것이 한 페이지에 딱 10가지를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이제 핵심 포인트를 한번 다시 리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슨 박사는 특별히 암세포는 나트륨에 의한 부종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일의 막스 거슨, 독일의 음식을 생각해 보시면 소세지, 햄, 베이컨은 다 이 염분에 절여져 있죠. 그래서 자기가 알 수 없는 편두통에 오랫동안 시달리고 자기 외에 다른 의사들도 계속 이 만성질환을 달고 있는 원인을 몰랐는데 논문을 뒤지고 의대에 간 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대에 갔는데도 원인을 알 수 없었는데 수많은 논문들을 들추다 보니까 식이요법이 편두통과의 상관성에 대한 논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식단을 바꿨더니 염분,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죄송합니다. 이거 일정 특정 지역을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이 장아찌, 피클, 그 다음에 뭡니까? 절인 거 뭐죠? 젓갈. 예, 2급 아민이 바글바글한. 심지어 여러분은 김치에도 어리굴젓, 새우젓, 멸치젓 이런 젓갈이 이 고기 생선보다 2급 아민이 훨씬 많습니다. 강력한 발암 물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죄송하지만 젓갈김치가 있다면 암 환자들은 다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동물성보다 훨씬 더 빨리. 그래서 아주 나트륨을 얼마나 절여서 먹는지 몰라요. 된장, 간장, 고추장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 된장, 간장, 고추장을 만드는 방법이 저희 책에 다 있잖아요. 하늘마을 된장, 간장, 고추장 드실만 하죠.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암세포는 나트륨에 의한 부종 상태이기 때문에 염분을 제한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되지만 어떤 분들은 오시면
암 환자가 무슨 소금을 먹어요? 여기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예, 나트륨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나트륨과 미네랄은 다릅니다. 미네랄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미네랄이 부족하면 암이 생깁니다. 나트륨과는 달라요. 그래서 정제 소금과 절인 소금, 나트륨은 다르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막스거슨 박사는 여러분이 정제되어 있는 절인 음식들, 염장 음식들, 그리고 나트륨에 의한 부종 상태인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트륨을 제한하라고 합니다. 미네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기름을 가열해서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활성산소가 나와요.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고 해도. 그래서 가열한 기름은 활성산소와 결합해서 뭘로 변해요? 지방이 썩어버리는 과산화지질은 뭐냐면 지방이 썩은 물질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암은 무엇이 범인이다? 지방이 범인인데 고기에 붙어있는 지방, 기름들, 생선에 튀길 때 이 지방들, 이것이 암세포의 근본적인 원인인데 여러분들이 기름을 어떻게 해서 드시면 가열해서 아무리 좋은 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고 뭐고 그래서 킴 윌리엄스 박사님은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시려면 여러분 주방에 가셔서 뭘 버리세요? 후라이팬은 누구에게 주세요? 예, 왜요? 이것 때문에 활성산소와 결합해서 지방이 썩게 만들어서 과산화 지질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이 암에 노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집에 가시면 일반적인 모든 기름은 최대한 제한하시고 약으로 먹도록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요리를 물이나 양파로 볶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맨 마지막에 불 끄고 오일을 쓰시는 겁니다. 아셨죠? 가열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요?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고 볶고 튀기고 지지고 볶고 튀기고의 튀긴 음식 역시 아크릴라마이드라고 하는 강력한 발암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을 되게 좋아하시죠? 고소고소. 예, 되게 좋아하시는데 튀긴 음식은 모두 발암물질입니다. 그러나 이제 온도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 요리책에 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에 가열할 때 온도 뭐 어떤 거는 어떨 때 좋은지 다 제가 구별해서 써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는데 가열에도 좋은 것은 올리브유와 아보카도 유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들은 가열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모두 다 물이나 양파 넣고 볶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불 끄고 오일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방이 범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암의 원인은 암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범인은 콜린 캠벨 교수의 The China Study에서 설명하듯이 바로 동물성 단백질을 제한하는 것이 암 환자가 캘리토너의 레디컬 리미션에서 암 환자가 이 회복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그들의 식단에서 동물성 단백질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IGF-1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 여러분 식단에 가면 돼지고기 더 이상 없고 소고기 더 이상 없고 저 고기 안 먹어요. 그런데 혈액에 왜 이렇게 혈전 현상이 심하죠? 오리밖에 안 먹었는데 이렇게 오리발냄이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선을 여러분들이 영 드셔야 되겠다면 무나 시래기 많이 넣고 지지면 모를까 튀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자, 제가 요 말했다고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쉬는 날 가셔가지고 이제 또 생선 지져가지고 예,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메티오닌 수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암의 스위치를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주범이 누구냐면 바로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에 있는 메티오닌, 고기, 생선, 우유, 계란에 있는 IGF-1과 메티오닌만 여러분들이 제한해 주셔도 더 이상 암이 크지 않아요. 암세포에 먹이가 안 들어가니까 주인님 저 식량이 없어서 이제 굶어 죽어요. 으아스 와라 배고파 죽겠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암 전문가들이 암 어떻게 죽여라? 굶겨 죽여라.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암 환자가 반드시 먹어야 될 가장 좋은 메티오닌이 바로 콩입니다. 그래서 옛날엔 유방암 환자들이 이제 콩을 드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에스트로겐을 촉진시켜서 유방암을 촉진시키는 촉매제인 에스트로겐을 촉진시킨다고 생각을 해서 콩을 제한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한국에도 영양의학의 눈이 조금씩 뜨이면서 유방암 환자, 난소암 환자, 전립선암 환자, 심지어 이런 호르몬성 암 환자들도 콩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단 유전자 조작되지 않은 난 GMO로 드셔야 돼요. 유전자 조작된 콩을 드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콩을 강력하게 추천해요. 왜냐하면 대두에 있는 아미노산 중에 특별히 L-아르기닌이나 알긴산은 이 염증을 없애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호르몬성 암을 억제시키는데 얘가 지방을 쫙쫙 흡착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세포를 이렇게 여러분들은 막 이상한 돌연변이라고 생각하지만 암세포를 자세히 분해해서 자글자글 분해 어떤 분은 이 기생충하고 신장 청소하고 간 청소하실 때 이 변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다 만져본대요. 이렇게 자글자글 이렇게 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신 분이 계셨어요. 제주도에서 오신 분이.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지금 이제 체중이 한 90kg가 넘다가 이제 건강식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암이 너무 많이 퍼져서 오시기 전에 이제 과일식을 한 2, 3주 했더니 막 10kg씩 쭉쭉쭉쭉 빠지는데 예, 그때 이제 해독을 하면서 관장을 해내니까 이제 막 썩는 내가 막 눈이 따가워서 화장실에 못 들어갈 정도로 그랬었대요. 그분이 이제 식당을 하면서 고기를 매일 진짜 소고기 몇 근씩을 드셨대요. 그 사모님이.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아내가 너무 이렇게 변 냄새가 점점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변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셨다 그런 게 제가 지금 생각이 났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일로 왔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젖산 피루부산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지 않은 그런 배변 작용이 원활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암 증식을 막는데 이 콩이 지방이 암덩어리를 분해해 보면 뭐냐면 지방 덩어리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갈에 섞인 것 같은 이 변을 만져보니까 갈에 섞인 것 같은 기생충 할 때 왜 이렇게 껍질 하얀 것 같은 거품 같은 그 약간 여자들 그 뭡니까 냉 같은 오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게 그것들이 왕창 쏟아지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해독식을 하실 때 예. 그래서 그 L알긴산이나 L아르기닌 성분들이 그렇게 지방을 녹여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쭉쭉쭉 빠집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 환우분들과 29년을 더불어 살다 보니 저는 임상 경험이 일반 병원에서 환우들을 케어하시는 분들은 잠깐 낮 동안만 보지만 저는 밤새도록 29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 경험이 훨씬 더 리얼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의별 이 추억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난 GMO로 올게닉으로 된 음식을 드시는 거, 무농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초제들에 의해서 얼마나 이 많은 분들이 이 건강을 위협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IP6 피트산염이 얼마나 중요한 항암제인지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에서 뼈 밀도가 너무 떨어지고 골다공증이 있고 뼈에 구멍이 송송송송 생기고 뼈가 약하고 골다성증, 골조성증, 골괴사증, 본 네크로시스, 오스테오폴로시스, 오스테오말리시스 이 다 원인이 뭔가 봤더니 IP6 피트산염이 부족한 병이었고 더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골다공증 있으면 처방전이 뭐냐면 집에 가시다가 정육점에서 사골뼈 사가지고 사골국물 해 드세요. 근데 사골국물 1주 2주 드시니까 뼈밀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엉성해져. 본 정션이 더 느슨해져. 원인은 뭐냐면요. 왜 골다공증이 생기고 왜 골괴사증이 생기고 왜 뼈가 약해지냐면 원인은 뭘까요? 단백질이 10% 이상 들어가면 뼈에서 칼슘을 빼냅니다.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뼈가 약하다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우유나 메르츠 꼬당이를 드시는 게 아니라 뭐부터 돌아가야 되냐면 단백질을 제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암 전문가들은 뭐라 그러냐면 단백질 제거 못 하시겠으면 해독해서 빼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안 되면 헌혈이라도 해서 빼십시오라는 표현까지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백질 신화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깨어나셔야 돼요. 단백질 오로지 단백질을 먹어야 내 뼈가 튼튼해질 수 있어. 그래서 유서영 원장처럼 허벅지가 이 씨름 선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야 근력이 생겨야 힘이 남아나지. 하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미와 무농약 유기농으로 재배된 채소들을 드시면서 IP6와 피트산염을 충분히 껍질 속에 있는 현미 껍질, 그다음에 통밀 껍질에 있는 IP6와 피트산염으로 여러분의 뼈 밀도를 높이고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시고 뇌혈관 막힌 거를 뚫어주는데 가장 특효약이 뭐냐면 중풍 환자가 얼마 전에 어떤 그 의료인이 한 분이 전화하셨어요. 부모님이 이 알츠하이머 치매 증세가 와서 유튜브를 다 뒤지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 강의를 듣게 됐대요. 이거구나. 치매, 자폐, 뇌졸중, 뇌경색, 뭐야. 다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에서 뭘로 요새 했냐면 IP6와 피트산염을 먹였더니 치매 증세가 사라지더라.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치매는 비타민 B 컴플렉스, 특별히 IP6의 이 부족의 원인이 아닌가라는 지금 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서 아하 해서 현미로 식단을 바꾸시고 IP6를 제공했더니 증세가 완화되신대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치매 증세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식단의 현미로 IP6와 피트산염이 그대로 살아있는 음식들을 드셔야 돼요. 예, 그러면 뇌에 영양소가 들어가면 그 증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폐나 파킨슨이 있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유 선생님이 그러면 나 IP6 이 영양제가 지금 이제 시중에 뭐 아이허브에 나와 있던데 그거 먹으면 되겠네. 지난번에 보셨죠? 이 전립선 환자가 리코핀이 굉장히 중요한 전립선 치료제로 이 도움이 되니까 이분이 토마토에서 리코핀만 빼가지고 그 정제된 거를 먹었더니 오히려 증세가 더 악화가 돼요. 그래서 더 좋은 건 뭐냐면 그대로 살아있는 효소 그대로 드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게 가장 좋은 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용되는 기름이 있는데 바로 가장 좋은 오메가3 암 환자들은요 다 염증 수치가 높아요. 그래서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1대1이나 1대4 이하이면 가장 좋은데 여러분들은 대개 1대20, 1대40 이상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메가3가 가장 좋은 약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요. 예, 아침에 말씀드렸죠. 들깨 그리고 아마씨 이게 오메가3 최고의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씨나 들깨를 쓰시면은 여러분의 염증 수치가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가 맞으면 염증이 줄어들겠죠. 자, 그런데 이게 차조기가 뭔지 아세요? 차조기 기름. 제가 중국에 갔더니요. 저는 깻잎을 무진장 좋아해요. 중국에 갔는데 깻잎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시장에 어떤 할머님이 깻잎을 갖고 나오는데 이상하게 보라색이에요. 깻잎 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차조기예요. 보라색 깻잎. 그런데 여기에 오메가3가 무궁무진합니다. 예, 그래서 보라색 깻잎도 쓰세요. 그래서 지금 아마씨나 들깨나 차조기는 오메가3의 최고의 공급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기름을 만약에 꼭 드셔야 된다. 사실은 들깨 그대로, 씨앗 그대로, 너트 그대로, 씨드 그대로 드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런데 들깨나 들기름보다는 들깨로 이런 식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은데 굳이 여러분들이 기름을 드시겠다면 방앗간에 가셔서 지켜 쓰셔야 돼요. 고소하면 고소할수록 많이 볶은 거예요. 그럼 암 환자는 고소한 거 드셔야 되겠죠? 아닙니다. 살짝만 볶으세요. 아셨죠? 이거 잊지 마세요. 8번째, 대량의 야채 주스. 이거 녹즙 요새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래서 한두 달은 도움이 되실 수 있으나 이 거슴 박사들이 이 테라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 녹즙 마시는 거죠. 하루에 2, 3리터의 녹즙을 마시면서 항암제 대용으로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유튜브에 보면 내가 뭐 유방암인데 녹즙을 뭐 이렇게 해서 하루에 얼마큼 먹었더니 나샀어요 하고 많이들 나오시는데 이게 이제 딱딱 거슴 테라피에서 유래가 되긴 했으나 사실 녹즙처럼 섬유질만 빼낸 마치 흰쌀만 막듯이 섬유질을 빼낸 녹즙은 한두 달은 도움을 보실 수 있을지 모르나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신 산성 음식을 많이 드신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그걸 장기적으로 하실 때는 오히려 중금속에 감염이 될 수 있고 이 뭡니까? 섬유질을 다 빼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그린 스무디 형태로 드시면 돼요. 그래서 3월 달부터 저희 전문 강사들 저와 함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3월 달부터 요리 강습을 배우실 거예요. 그때 이제 그린 스무디부터 다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쫙쫙 이제 차례대로 이제 제대로 정석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통째로 그래서 이걸 못 드실 때는 너무 바빠서 직장 생활에서 못 드시면 제 밀키트 1번이 녹즙입니다. 통째로 스무디 형태로 아예 그냥 아주 좋은 채소와 과일을 그대로 통째로 말려서 가루를 내놓은 거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녹즙으로 드시지 말고 통째로 드시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거슴과 거슴요법에서는 항암제 대용으로 이제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이 파이토케미칼과 각종 항암제 성분으로 암을 고쳤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지금까지도 아마 100년 후에도 이건 계속적으로 암 환자들에게 중요한 치료제가 될 건데요. 거기에 야채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파이토케미칼 성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거슴 박사는 해독과 영양요법이죠. 그래서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해독입니다. 뭘로 해독하셨어요? 예, 관장. 그래서 커피 관장보다 더 추천하는 거는 간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레몬으로 또는 비타민C 파우더로 오리지널. 그래서 비타민C 파우더로 관장하시는 분들이 첨가물이 섞인 비타민C로 해도 되나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순수한 유기농 100% 비타민C 가루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을 이기기 위한 막스거슨의 10가지 법칙은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도 소개하고 있죠.
이 후나세 슌슈케 선생님의 이 항암제로 살해당하다라는 책에도 이 암 환자들이 대체요법으로 3대 대중요법 대신에 막스 거슴 테라피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지만 그래서 요것들을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온 면역력이라고 하는 책도 참 좋은 책인데요. 이 일본의 아보 도오루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아보 교수님의 암 치료 3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웃음이에요. 웃음. 두 번째는 바로 식생활입니다. 그래서 식단에서 동물성을 완전히 제한하고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면역력을 올리면서 항암 작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체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체온 올리는 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맨날 찜질방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외부에서 열을 가하는 체온은 소용없습니다. 내 내부에서 체온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내부에서 체온이 올라가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체온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이제 볶음곡식을 드시면 이 곡류 8가지를 2번 쪄서 말려놓은 볶음곡식과 생식, 제 밀키트 3번입니다. 그걸 드시면 꼭꼭꼭꼭 씹어 먹을 때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의 노폐물을 다 빼내야 이 영양소가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첫째는 해독이고 두 번째는 영양요법입니다. 그래야 체온이 올라가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아보도오로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책 안 보시는데 핵심만 뽑아드리면 자율신경 면역 연구의 진단 기준은 몸 상태가 괜찮으면 그걸로 대처. 예, 여기 지금 최 선생님 그러시잖아요. 흉수까지 차갖고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아이고 선생님은 어렵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까지 얘기할 만큼 어려우셨는데 여러분 우리 백동 식구들 옆에서 식사하실 때 보시죠, 최 선생님. 예, 어떠신지 아시죠? 예, 최 선생님. 예. 지금 내 몸 상태가 너무 좋아요. 흉수가 차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눕지도 못했는데 지금 눕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산을 2바퀴 3바퀴 돌아다니신대요. 지금 강의도 안 오시고 지금 산에 가셨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몸 상태가 괜찮으니까 대체 오케이. 그걸로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아보도오로 교수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율신경 면역 연구의 진단 기준 몸 상태가 괜찮으면 그걸로 대체 오케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NK세포 등 면역력이 풀 가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대부분의 의사는 자기가 암에 걸리면 항암제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어느 암 전문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사는 자기 자신이나 아내, 자녀의 몸에는 절대 항암제를 안 사용합니다. 만약 쓴다면 엄청 무지하거나 바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책의 1권 내용을 총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3편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것만 소개해 드릴게요. 1, 2, 3권 중에 3편에 있는 중요한 목차입니다. 일본의 암 환자는 3대 요법으로 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항암 치료를 도우셔야 되냐면 첫째, 먼저 식사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지금 현재 당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탈바꿈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식사 습관을 바꾸셔야 여러분의 몸이 바뀝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암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버리셔야 돼요. 암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암을 미워하지도 마세요. 예. 암은 뭐냐면 다른 데로 퍼지지 못하게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건드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자극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스스로 지 먹이가 없어서 스스로 굶어 죽도록 만드셔야 돼요. 동면 상태로 만드셔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Be happy. 자연 치유는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웃으면 암은 사라집니다.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다? 마음. 예, 그래서 멘탈 사인 하이 하셔야 여러분이 바이탈 사인이 피지컬 사인이 하이 하실 수 있다는 결론이 바로 이 책에서 암 환자가 치료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찝어준 겁니다. 자, 3권도 핵심 다 보셨습니다. 오늘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1권, 3권 오늘 마스터하셨어요.